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국내 증시 막감 상황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는 계속 기록을 갈아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은 좀 주춤했네요. 네, 맞아요. 약간 상반된 흐름이었죠. 이 다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인 테마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스피부터 볼까요? 지수가 1.24% 올랐어요. 3,449.62포인트. 이게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고 네, 벌써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세인데 이 상승세, 원동력이 뭘까요? 그냥 분위기만 좋다고 하기엔 너무 강한데요? 그렇죠. 역시 수급을 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네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넘게 샀어요. 7일 연속 순매수. 네,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한 785억 원 정도 같이 샀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1조 7,600억 넘게 팔았네요. 차익 실현인가요? 네,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매수하는 배경, 이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아, 역시 반도체군요. 네, 외국인의 이 대규모 자금 유입도 결국은 반도체 업황 개선,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은 아닌가 보죠. 그렇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한국 반도체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인 회복 신호와 또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에 베팅하는 자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코스피 신기록의 핵심 동력이에요. 그 핵심 동력의 중심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아, 두 거인이군요. 네, 삼성전자가 3.79% 올라서 95,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 넘게 5.14% 급등해서 245,500원. 둘 다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와, 5% 넘게요. 하이닉스 상승률이 정말 눈에 띄네요. 네,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기대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범용 메모리 쪽에서도 온기가 좀 돌고 있고 네네. 무엇보다 AI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고요. 그렇죠. AI는 계속 뜨거우니까요. 게다가 2028년 가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수요 회복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가 다 보이는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반도체가 하드캐리했다 이 말이 딱 맞네요.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도 DB하이텍도 9% 넘게 올랐고 ISC 같은 부품주도 6% 이상 오르고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렸네요. 네, 관련주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렇게 특정 섹터, 특히 이 두 대장주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현상,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좋긴 한데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지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그렇죠. 이 두 종목이 오르면 지수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죠.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 다시 인정받는다 이런 신호인데 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가 이 두 기업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 이 단일 변수에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취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 이건 항상 좀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이 같이 못 가주면 나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스피의 열기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은 오늘 좀 쉬어갔어요. 지수가 0.10% 아주 약간 내렸는데 851.84포인트, 11거래일 만에 하락이네요. 네, 오랜만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여기는 수급도 정반대였죠. 맞아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2,100억 넘게 팔았고 기관도 한 45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만 2,700억 넘게 샀고요. 네. 자료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봇 관련주 같은 데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하락, 그냥 단순한 숨고르기 정도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쌓였겠죠. 거기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커졌을 거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로봇주처럼 최근에 확 올랐던 테마들 위주로요. 네, 그런 경향이 좀 뚜렷했죠.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 전체가 다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선별적인 조정이요? 네,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게 아니라 어떤 테마는 오히려 코스피 못지않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재미있는 점입니다.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지수는 약보합인데 개별 테마들은 정말 활발했잖아요. 특히 웹툰. 와, 웹툰 관련주들 열기가 대단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이건 정말 빅뉴스의 힘이었죠. 빅뉴스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랑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 디즈니랑요? 네, 그냥 협력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디즈니가 웹툰 엔터 지분 2%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지분 인수까지요? 그렇죠. 이 소식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웹툰 엔터 주가가 폭등했고 그 열기가 그대로 공개 증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등했군요. 네, 미스터 블루는 상한가 같고요. 플러스 29.70, 탑코미디어 플러스 16.57, 와이랩 플러스 8.27 이런 종목들도 줄줄이 급등했죠. K-웹툰의 위상을 디즈니가 인정한 셈이니까 뭐 투자 심리가 폭발할 만했습니다. 와, 디즈니와 네이버 웹툰이라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글로벌 빅딜 소식이 국내 관련주에 이렇게 바로 또 강하게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또 다른 테마로는 지정학적 긴장감 얘기도 있었어요. 방위산업 쪽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 불안감이 다시 커졌고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거의 공식처럼 방산주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안보 불안이 방산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이 9% 넘게 올랐고 한화 시스템 같은 다른 방산주들도 좀 올랐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는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좀 크겠네요. 네, 그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눈에 띄던데요. 이건 미국이랑 영국 쪽 소식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정상이 원자력 발전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늘리자 이러면서 대서양 파트너십이라는 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 대서양 파트너십? 네,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새 원전 짓는 속도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게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관련 기업들 기대감을 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65% 올랐고요. 또 원전 계측기 만드는 우지는 11% 넘게,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한두 나라 정책이 아니라 주요국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 주목한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 말고 학회 소식 때문에 주목받은 분야도 있었어요. 비만 치료제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마침 유럽에서 제일 큰 당뇨병 학회 EASD 2025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 네. 여기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개발 소식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기존 약보다 더 좋거나 뭐 부작용이 적거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신약 개발 소식들이 주목받은 거죠. 관련해서 일동제약이 13% 넘게 급등했고요. 인벤티지랩이나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같이 좀 올랐습니다. 아, 신약 개발 테마는 이런 학회 모멘텀에 민감하군요. 네,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네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호재로 오른 종목들도 많았죠? 네, 맞아요.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상한가 플러스 29.91%던데 이건 공개 매수로 완전 자회사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고 네, 노을이라는 진단기기 업체도 상한가 플러스 29.84%, 북미나 유럽의 대규모 공급 계약 곧 한다 이런 소식이었죠. 네, 임박했다는 소식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10% 넘게 올랐네요. 플러스 10.46%.
아이폰 쪽 OLED 공급 늘고 실적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DB 하이텍 플러스 9.20%는 반도체 좋다는 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한다는 주주환원 정책까지 발표했군요. 네,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더 강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별 움직임 외에 시장 전체 자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것도 좀 봐야 하는데요. 자료 보니까 9월 15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747조 원 넘었고요. 와, 747조요? 네,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빚내서 투자하는 돈도 225조 원 수준으로 늘고 있어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려는 자금이나 레버리지를 쓰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도 버티는 힘이 되거나 오를 때 더 힘을 보태주는 기반이 될 수 있죠. 유동성은 아직 괜찮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원달러 환율이 오늘 7.7원 내려서 1378.9원에 마감했거든요. 환율이 안정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정돼야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환율도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샀고 여기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또 역사를 새로 썼다. 그렇죠. 반도체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서도 네이버 웹툰 디즈니처럼 아주 강력한 개별 테마는 정말 뜨거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웹툰 말고도 그 중동 리스크 때문에 방위 산업이 움직였고, LIG 넥스원 같은 거요? 네, 또 미국, 영국 원자력 협력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올랐고, 네. 유럽 학계 소식은 일동제약 같은 비만 치러자 테마에 불을 지폈고요. 이런 걸 보면 글로벌 뉴스가 국내 증시 테마랑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였죠.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반도체라는 아주 큰 기둥 하나랑 글로벌 이벤트라는 또 다른 기둥이 딱 맞물려서 돌아간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시장 분석의 핵심이요. 우리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 특히 반도체 사이클하고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사건이나 주요국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정말 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청취자님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실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특정 요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의존성이요? 네, 오늘 코스피를 이렇게 끌어올린 반도체 강세가 만약에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좀 꺾인다면,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이 갑자기 확 풀리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 시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 경우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서 지금 우리 시장 구조가 가진 강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잠재적인 변동성 요인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회와 또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더 깊은 통찰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시장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네요.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시장 이해와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